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우리가 나는 왜 떨어졌나요? 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과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직 안 보신 분은 반드시 파트 1을 보신 다음에 이 파트 2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6년 대비 블렌디드 수업의 연간 패키지반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그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에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의 다양한 질문 중에서 그러니까 초수로서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각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왜 블렌디드인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떨어졌나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그 이유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강의를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몰아서 반복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주제형 몰입형 공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몰입형 공부를 세 파트를 다 하지 않더라도 교육론, 서양음악, 국악 중에서 한 파트만이라도 이 몰입형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13일에서 24일,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단계를 하면 24일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약간 하프로 앞에 부분들만 하시게 되면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를 몰아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반기 인출하면 늦습니다. 자, 상반기 인출형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인의 감점 요인을 모르면 점수가 안 오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약점을 공략해야만 점수가 오릅니다. 그래서 약점을 찾아야 돼요.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모의고사도 필요하고 하반기 핵심 개념 문항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수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출발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왜 점수가 내 생각보다 너무 안 오른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와 다른 접근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와 적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이 블렌디드 수업의 특징인데요. 지금 올해 2026년 대비 문제는 현장 적용 문제들, 그러니까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그러니까 출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커리큘럼으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해서 맞춤형 공부라고 드렸는데요. 이 맞춤형 공부는 본인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나면 이걸로 맞춤형 공부로
그 부분에 점수를 채워야 할 부분을 먼저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렌디드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상반기의 개념하고 하반기에 문제 풀고 자, 요게 익숙해져 있었다면 그런데 점수가 안 오르더라.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특히 이제 앞에서 장수인데 올해 정말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이 24일간의 몰입형 공부 24일에서 25일 걸립니다. 한 단계를 쭉 순서대로 끝내는데 자 그래서 트라이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끝까지 이걸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그리고 점수가 이제 오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론하고 하반기 문제 푸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제 갖는 장점은 주도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가 그리고 개인의 수준이 다 다른데 똑같이 제공되는 강의를 똑같이 그냥 순서대로 내가 따라 듣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수업들을 재구성해서 들으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그러니까 극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또는 점수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런 똑같은 방법을 계속 똑같이 시도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2년간 제자리에 점수가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 들으면서 25년이 수직 상승하신 그리고 합격하신 경기도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남겨주신 합격수기의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제풀이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아보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몰입형 공부인데요. 24일 만에 끝나는 교육론과 음악 교육과정. 자, 이걸 24일 만에 끝나는 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갖고 교육과정만 갖고 또 몇 달을 끙끙 앓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블렌디드 수업의 몰입형 공부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24일 동안 했다고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체가 내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밀도에 있어요. 엄청난 밀도. 그러니까 이론부터 문제까지를 쭉 다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핵심 이론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하고 핵심 이론 중에서 교육론 파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관련한 거 2번 2회 수업했어요. 10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 수업은 보통 5강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틀에 끝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심화반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다 한 상태에서 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이게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도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자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번에는 여기 교육과정 수업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1월에 정말 부지런히 2차 선생님들 하면서 또 이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을 새로 기획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까지 마스터가 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올킬, 기출로 그동안 나왔던 교육론 관련 문항들의 유형을 다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섹션별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예요. 자, 이거 연간 패키지반으로 당연히 이렇게 주제별로 수업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이것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요. 음악교육론 올 마스터 패키지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론 수업을 듣고 나면 그동안에 저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큰 강점으로 음악교육론이 정말 모두 다 이해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연간 패키지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그냥 연간 매번 이제 강의를 저는 거의 20년 넘게 당연히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1월에 핵심 이론반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출 해설이랑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심화반 3월 들어가면 심화반 하고 4월, 5월, 6월까지 이거 심화반 다 새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마스터반은 이제 올해 새로 만든 건데 교육과정 때문에 하도 선생님들이 애를 먹어서 교육과정 그냥 수업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하고 3주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매우 교육과정을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해가 되니까 잘 외워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5월, 6월, 그러니까 3월부터는 다시 이 이론반, 그러니까 교과서 반을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블렌디드로 묶는 거예요. 2022 교육과정에서 하는 교과서 분석반하고 그 2015 교육과정에서 하는 교과서반의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은요. 2024년 대비 문제가 음악 이론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과서반이라기보다는 거의 통론 심화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론 심화반.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조금 더 가면 6월까지 이제 2020가 새로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들입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반이 있고 상반기 모의고사 반이 있고 섹션별 문제풀이 반이 있는데 이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거는 핵심 개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빈틈 없이 또는 빈틈을 찾고 싶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약점을 찾고 싶다. 그럼 이거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론서를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얇게 펴바르는 공부라고 하고 뭉툭한 칼로 막 휘두르는 공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상반기에 점수를 올릴 구간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 집중 공략을 안 하면 그냥 여전히 전체 그 방대한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상반기가 다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구간을 정확하게 찾아야 점수가 오르거든요. 약점을. 근데 그 구간을 찾는 거에서부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하반기에 하는 문제풀이를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상반기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모의고사반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장수생이나 재수 중에서도 점수가 조금 높은데 내가 특별히 어디가 약한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부터 문제를 푸세요. 모의고사부터. 이 중에 한 강의 지금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그냥 내가 일단 내 상태를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카페에다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별 문제풀이 이거는 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11번에 핵심 개념 중심이다 보니까 섹션별 문제풀이 모의고사처럼 섹션별로 각 문제들을 실전형으로 연습해 보면서 그 중에 어디가 약한지 다시 내가 문제의 유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면서 실전처럼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 문제, 여기도 적용 문제. 나 적용이 잘 안 된다. 나는 그냥 다 외우면 다 공부가 다 된 것 같았는데 왜 나는 공부를 아는 부분인데도 자꾸 문제로만 나오면 틀린다. 자, 이러신 분들은 여기 파트를 먼저 보시고 내가 어디를 공부를 했는데도 문제로는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상반기에 해본 다음에 찾으세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약하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그거를 1년 동안 하면 거기에서 점수가 오르죠. 그러니까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점수를 올릴 구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시험 계획 세우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문제를 일단 어디 부분이든 먼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풀면 그게 본인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터디하면 스터디원들에게 다 내용 알려주고 그런데 내가 다 알려준 사람들은 합격하고 나는 왜 점수가 그만큼 안 나와서 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면 문제를 못 푸는 그게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 그 상태가 본인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상태가 요만큼인데 내가 올릴 구간이 이만큼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 상태가 요만큼인데 올릴 구간이 요만큼 있다. 그럼 어디에다 시간을 쓰셔야 점수가 오를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다 시간 쓰셔야 여기가 채워지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만큼이 채워져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여기에다 시간을 쓰셔야 돼요.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이 어떤 선생님은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자체가 그냥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 부분은 제가 7월부터 이 모의고사들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10월, 1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반기 동안 쭉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했던 문제들을 돌리고 그리고 약점으로 되어 있는 암기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찾아서 자동화하고 그러면서 7월부터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실하게 다시 체크하는 거를 7월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연간 패키지 구성인데요. 이걸 이렇게 강의 순서대로 쭉 들으시는 것이 이제 그동안 일반적인 거였는데,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음악교육론 나선형 몰입형 공부의 예시라고 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나선형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6번이라고 하는 요 맨 아래 단계 있죠. 여기에 이제 핵심 이론 교육 중에서 교육론 파트만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간 패키지 들으시는 분은 그냥 요 강의를, 그 강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24일차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 이론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강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음악교육 철학의 의미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나름 좀 많네요. 이거를 하루에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한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듣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뭐 이걸 좀 더 들으시는 분은 1시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침 먹기 전에 한 4시간 듣고 밥 먹고 나서 2시간 듣고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뭘 하냐? 이걸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주차로 했던 강의들을 1일차로 이렇게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일차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3일차에는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5번이 마인드맵 심화반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5번 마인드맵 심화반은 요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심화반이 52강이에요. 가장 문제풀이반 말고 강의 수가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보완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걸 9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교육론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아주 훤하게, 여러분들이 현대음악 교육 철학 잘 이해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해를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 들어보셔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해한 부분이 기출에서 과연 내가 그 문제로 기출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거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올킬 기출 해설입니다. 이게 1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3일 동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해설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제일 먼저 하시는 것도 강추. 추수 선생님들은 이대로 요 순서대로 하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여기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에서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교육과정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일단 요거는 5번은 들은 다음에 3번을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수 선생님들은 재수 선생님들이나 그 이상 좀 공부를 한 배경이 있으신데 교육과정부터 나는 좀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각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인데요. 이것도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여기 제가 7번으로 맨 아래 단계 여기 지하실이에요. 여기는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내가 어디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구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이 7번으로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순서대로 쭉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24일보다는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24일 대신에
만약에 좀 시간을 여기다 드릴 수 있다면 48일로 펼쳐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 듣고 하루 복습하고. 근데 아주 추천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하시는 것을 권해요. 그래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에 엄청난 뇌의 지각 구조가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를 사실은 기대하면서 알려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방과 여기가 3번이 여기 3번이었죠. 자, 제가 시각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해서 색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1번 해서 결국 나선형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가 119강입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올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오픈이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론과 교육과정 파트를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텐데,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25일로 끝내는 국악, 나선형, 몰입형 공부. 자, 근데 이 부분은 똑같아요. 핵심 이론반 먼저 이렇게 하시고, 핵심 이론반을 3주 동안 수업을 했어요. 3일 동안 수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강의 수로는 보통 이제 평균 5개니까 한 15, 15강 정도가 되겠죠. 하루에 5강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인드맵으로 7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거는 그러니까 순서 계열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반드시 그날 그걸 꼭 끝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전체 강의를 보니까 한 400강 정도, 아직 안 올라간 강의까지도 이제 다 합한 게 그 정도인데요. 그럼 80일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올라간 강의들을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25일, 25일, 25일 이렇게 곱하기 3개를 하게 되면 23일에서 25일 정도인데, 그냥 조금 더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70일 안에 전체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하는 진행까지도 일단 상반기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뭘 더 들여다봐야 할지를 정하고 이제 그거를 반복 자동화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킬 기출 해설로 이제 나왔던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반을 하는데요. 이 교과서 분석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중에 다시 추가될 교과서 2022 교과서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게 국악은 아마 4월 정도에 시작을, 4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국악에 대한 문제풀이반을 하고, 섹션별 모의고사 문제, 이것도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 2단계를 거치고 나면 국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량은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는 개념 중심으로 접근하고, 여기는 마인드맵으로 도식화해드리고 개론서들을 다 끝냅니다. 여기서 악보 분석 다 끝내요. 그런 다음에 이거 기출로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국악에서 주요 사항을, 그럼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이 깊이가 다르고 심화반에서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문제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이제 여기 문제 중심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반기에 다시 전체를 모아놓은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반기 모의고사반으로 이걸 다 몰아서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주제별로 일단 끝내려면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음악도 지금 뭐 거의 유사하니까 이걸 이제 주제별로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강의 몇 강인지는 그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전체 강의 리스트 안에서 전체 강의 리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그
그 강의를 눌러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 몰입형으로 공부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3번 하반기 인출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반기 인출형 공부인데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인출도 타이밍입니다.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정말 점수 확 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반기에 다 하세요. 그래서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하반기에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하반기 시간에다 다 쓰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인출 연습은 개념 이해 시간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개념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내보내는 거에다 시간을 안 쓰세요. 근데 상반기에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고 하반기에 인출을 하는 거의 맹점이 뭐냐면 자동화해야만 점수로 연결이 되는데 자동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늘 반복돼요. 이미 시험에 나올 것으로 기출에서 다 검증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올킬 기출 해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오는 파트가 어디고 그거의 어떤 흐름을 알고 나면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데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그래서 맞춰야 할 것을 맞춰라. 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맞춰야 할 것. 오만 대서 헤매지 말고 그게 이제 85에서 9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5에서 90%면 올해 시험에서 85%가 65점이에요. 80점에서. 그리고 90%면 80점 만점에 72점입니다. 이거 수석이에요. 근데 뭔가 헤매지 말고 정말 맞춰야 할 걸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아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믿지 마세요. 느낌을 믿지 말고 문제를 풀어서 거기에서 진짜 다 맞춘 거 그것만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 느낌적으로는 다 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실 때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는 그거를 찾으세요. 자, 네 번째, 구조화와 적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용 문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높이 그 이론적인 부분에 완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파트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그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이 적용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습을 안 하면 이거 역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빈 구간이 채워지는 노력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켜서 어디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를 개념 문항 말고 적용 문항들을 제가 이제 따로 드린 게 상반기 모의고사반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별 문제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용 문항들에 대한 그 해석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높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상담하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초수 선생님들이 강의 듣는 순서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입형 6단계를 하셔도 좋지만 거기까지 다 하고 나면 내가 딴 거를 다 못할까 봐 불안하다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3단계씩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어떤 식이냐면 초수 선생님들이에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거 3개, 이거 3개, 그 다음에 요거 3개, 또는 요거는 요거까지 4개. 그럼 이제 문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초수 선생님들은 먼저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교과서 분석반도 여기까지도 같이 하시는 것이 사실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돌린다. 그러면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맞춤형 공부를 트라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근데 여기에 교과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교과서. 자,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할까? 서양음악 파트부터 하시라고 제가 권유 드릴 때는 지금 여기와 여기를 너무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저는 국악하고 교육로는 진짜 젬뱅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양음악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서양음악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서양음악이 익숙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국악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국악이 익숙하시다면 국악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부터 하면 처음에 약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임용 공부가 초수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와, 양 장난 아니다. 이 많은 양을 내가 1년 안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3번 정도만 또는 4번 정도를 사이클로 몰입형으로 돌리고 나면 내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다 같은 내용을 다른 교재와 그다음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이만큼 하면 기출까지 가서 보고 나면 할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거 그냥 제가 ABC로 하셔도 되고요. ACB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그냥 경우의 수를 제가 그냥 다 놓은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교육론 파트를 굉장히 재미있어 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C부터 시작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을 이렇게 해보시고 먼저 성취감을 좀 형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되고, 전체를 조금 난 조망하고 싶다. 그럼 핵심 이론반을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나오는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을 해나가는데 교육론에서 만약에 이제 7주, 8주로 끝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교육론부터 심화반을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용들을 연결시키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 맞춤형으로 하는데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또는 좀 공부 기간이 더 길어졌던 선생님들은 먼저 제일 첫 번째가 2025 기출복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깎이는구나 알아내신 다음에 어느 한 파트를 몰입형 공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달 안에 마스터가 되는구나, 또는 25일, 24일 안에 마스터가 되는구나 하면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마스터를 해나가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상반기 모의고사 문제랑 문제풀이반의 그 핵심 개념 문항들은 대부분 블랭크 문제입니다. 그거를 풀어본 다음에 그 순서를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출발점 파악이에요. 난 다 아는데, 근데 다 아는데 왜 1차에서 떨어질까요? 그럼 그건 다 아는 게 아닌 거였던 거고,
실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형태의 지식에 지금 그 지식이 그런 식으로 실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파트 1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제 기출 복기를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역시 선형 몰입형 공부 주제별로 해보실 때 이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죠. 2022 교육과정 해설부터 재수생 또는 N수생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1차 준비뿐만이 아니라 2차 준비인데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2차 준비도 어느 정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준비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유용하다는 것도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어쨌건 시각을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시켜가는 것이 재수 선생님들, N수 선생님들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여기는 정말 빠르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스킵하지는 않으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여기는 복습하지 않으셔도 거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혼자 보는 것보다는 회독한다는 느낌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어지면요,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 상승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들어보시라고, 다 아는 걸 거예요. 아는 걸 거지만 들어보신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시면 효과가 2배가 된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길 기출 해설 듣고 문제풀이반 듣고, 이건 당연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하신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여기에서 문제를 여기에서 7번, 그러니까 여기 바닥인 거죠. 그냥 문제만 푼다. 그리고 거기를 빈 구멍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 또는 이 6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로 여기 확인하고 가는 것도 방법.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셔도 이게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24일밖에 안 걸려요. 진짜 맘먹고 하면. 맘먹고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트 3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듣는 시간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개인 공부도 4시간, 5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좀 약간 각 잡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순서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론에 약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이론에 약한, 통론에 약하다. 서양막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커트라인까지 가신 그 근처에 계신 선생님들은 의외로 서양막 통론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여기 정말 맘먹고 통론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형식론, 그 다음에 악보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2024년 대비 문제에서 거의 25%에서 30% 정도가 이런 악곡, 국악 이론, 서양 악 이론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문제 유형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과서를 토대로 하기는 하지만 교과서 반이라기보다는 통론 심화반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라고 언급해드리고 넘어갑니다. 2022 교과서반은 정말 교과서를 그대로 이제 진짜 모의고사에서 제가 항상 교과서로 문제를 내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가 어느 22 교과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분석해 드리는 것이 좀 더 주라면, 이미 올라가 있는 교과서 분석반은 통론과 이론 심화반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 짜는데 여러분들만의 주도적인 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질문들을 여러분 이제 그 학원에서 저에게 그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의들이 좀 있었어요. 이전에 녹화된 강의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올해 강의로만 다 채우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블렌디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의가 올라오는 시기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다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강의들 녹화를 하고 이미 찍어놓은 강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근데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인출을 하면 너무 늦고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약점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주제별로 이론부터 문제까지를 몰입형으로 접근하려면 역시 이론 그리고 구조화와 가속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이 장점 때문에 하반기 강의를 이미 녹화된 부분들을 올려드려요. 근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녹화된 강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한 90%는 제가 85에서 90%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늘 반복되고 늘 중요하고 이건 고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느냐? 그걸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강의를 찍더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강의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새로 찍던 안 찍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출 새 유형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매번 기출을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 같은 이런 해설 강의들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녹화되어 있는 강의들, 이거는 작년 강의 아닌가요?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가 의미가 없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블렌디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공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강의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강의들은 뭐 개론서가 새로 나왔다? 그럼 그 부분은 반영해서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도 새로 강의를 올려드렸고 2025 유형에서 모의고사 이런 부분 2025 문제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새로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되는 강의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2022 교과서가 반영되는 거와 2025 기출 때문에 이건 좀 더 다시 더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정리 자료와 강의들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학원 그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해서 여기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카페에도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이걸 만들려고 했는지 의도를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죠. 선생님들의 공부하시는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왜냐면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는 새로 강의를 추가로 찍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강의비에 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변화가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그대로 올리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새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강의가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에서 2월 27일 이전까지 강의를 신청하면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적어놨고, 결국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줄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파트, 블렌디드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론에서 문제까지 마스터하는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 자, 이거의 효과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파트 3은 따로 나누어서, 여기는 굉장히 짧을 겁니다. 짧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파트를 나눈 거는 거기서 또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여기는 이 몰입형 공부에 대한 부분은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세 번째 파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대해 주세요.